투데이 주요 뉴스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이 잇따르면서 전남에서도 진료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광주 8개 선거구의 대진표는 사실상 확정됐지만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전남 선거구 대진표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전남 서부권과 전북 국회의원들이 편파적인 선거구 획정안 철회 등을 요구하며 국회 항성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여행객이 늘면서 기존 하루 한 차례만 운행되던 목포 제주 항로에 새로운 대형 여객선이 취항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사직이 잇따르면서 지역 진료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자치관리병원인 4곳의 전공의들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는 등 대응에 나섰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남권 응급의료센터인 목포 한국병원. 평일 낮 시간인데도 진료를 받으려는 지역민들로 가득합니다. 의과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전공의 집단 행동이 계속되면서 2차 병원으로 환자가 몰리고 있는 겁니다. 목포 한국병원과 순천 성가롤로 병원 등 도내 권역 응급센터의 응급실 내원 환자가 평소보다 8.1% 증가하면서 대기 시간이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빨리 탑을 해가지고 좀 원활하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검사 1시간 기존에는 걸렸거든요. 근데 지금 이 대란이 일어나고 나서 뭐 보통 3-4시간 정도 기다리니까 환자들도 굉장히 힘드시고 또 26일 기준 전남 지역 전체 수련병원 5곳의 전공의 126명 가운데 사직서를 제출한 건 73%인 92명. 전라남도는 이 가운데 복지부 관할인 화순 전대병원을 제외한 4개 병원 13명에 대해 오는 29일까지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해 공공의료기관의 평일 근무 시간을 2시간 연장하고 응급의료기관의 비상진료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만에 하나 개원까지 집단 휴진을 했을 경우 예리 환자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내에 있는 병역급 이상 의료기관의 평일 진료 시간을 확대해서 운영해 주길 지금 현재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한편 정부는 업무 개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공보의 등에게 최대 석 달의 의사 면허 정지 등 강경책을 펼칠 예정.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의료계의 반발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 광주 8개 선거구의 대진표가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아직 민주당 경선이 남은 지역은 있지만 여야 모두 본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전남 10개 선거구의 대진표는 빈칸 투성입니다. 주현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광주의 총선 시기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진보당, 개혁신당까지 여야 5개 정당이 광주 8개 선거구의 후보를 대부분 확정지었습니다. 민주당이 경선을 마무리한 동남갑은 정진욱 예비후보와 국민의힘 강영구 예비후보의 양자 대결이 형성됐습니다. 민주당 여론조사가 진행 중인 동남을은 본선 진출자 1인이 박은식, 김미화 예비후보와 대결을 치릅니다. 서구갑에서는 하원식과 강승철 예비후보가, 서구을은 강은미, 김혜정, 최연수 예비후보가 민주당 후보와의 경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북구갑은 정준호와 김주업 예비후보의 맞대결, 북구을은 전진숙, 양종아, 윤민호, 김원갑 후보의 4자 구도가 확정됐습니다. 광산구 갑은 민주당 후보와 김정현, 정희성 예비후보의 3자 경쟁, 광산구 을은 안태욱, 김용재, 전주현 예비후보가 자신의 경쟁력을 내세우며 민주당 후보와의 대결 채비를 마쳤습니다. 특정 정당의 여야의 심판 구도보다는 한국 정치가 최근에 많이 후퇴하고 있고 민주주의 차원에서 후퇴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것을 복원시키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광주의 대진표가 윤곽을 거의 드러낸 가운데 전남은 선거구 획정 문제부터 안개 속입니다. 국민의힘은 여수갑 박정숙,
민주당은 담양장성 영광 한평 2개호 등 각각 1개 선거구에서 1명씩의 예비 후보를 단수 공천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광주 동남 을 경선에서 배제된 김성환 예비 후보는 무소속 출마를 준비하고 있고 동남 갑 노영욱 예비 후보는 다음 주 중으로 향후 진로를 결정하겠다고 밝혀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김원희 서삼석 의원 등 전남 서부권 국회의원과 전북 국회의원들이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선거구 획정안 철회와 합리적인 선거구 재획정을 요구하며 국회 항의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의원들은 선거구 획정안은 지방 소멸을 가속화하는 지방 주기기이자 호남 주기기 조정안이라며 여야 지도부의 선거구를 재조정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12월 국회에 제출된 선거구 획정안은 전남 동부권은 국회의원 수가 5석으로 늘어난 반면 전남 서부권은 3석으로 줄어 지역 불균형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담양 한평 영광 장성 선거구 박노원 예비후보는 어제 전남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계호 정책위 의장에 대한 단수 공천을 철회할 것을 민주당에 촉구했습니다. 박노원 예비후보는 지난 8년 동안 담양 한평 영광 장성 선거구에선 경선이 없었는데 22대 총선도 경선 없이 단수 공천이 발표됐다며 민주당에 재심을 청구했고 이를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로 주춤했던 여행이 활기를 띠는 가운데 목포에서 제주를 향하는 여행이 더 수월해질 걸로 보입니다. 기존 하루 한 차례 여객선이 오가던 목포 제주 항로에 새로운 대형 여객선이 취항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두운 밤 목포 사막부두에 대형 여객선이 접안합니다. 목포 제주를 오가는 항로에 새롭게 투입될 퀸 제누비아 2호입니다. 퀸 제누비아 2호는 지난 2021년 현대 미포조선에서 건조돼 인천 제주를 오가는 항로에 투입됐었습니다. 이후 지난해 11월 시월드 고속회리에 730여억 원에 매입돼 보수와 운항 시스템 개조를 거친 뒤 승객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인수해서 또 많은 수리를 끝내고 이렇게 깨끗한 모습으로 여러분한테 얼굴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퀸 제누비아 2호는 1,010명의 여객과 480여 대의 차량이 수용 가능합니다. 길이 170m, 너비 26m에 달하는 선체는 27,000톤급 규모로 평균 24노트 속력의 운항이 가능합니다. 오션뷰 레스토랑을 비롯해 가족 단위 여행객을 위한 키즈룸, 반려동물과 함께할 수 있는 펫 플레이룸 등 다양한 부대 시설도 갖췄습니다. 선내에 각종 다양한 편의시설과 또 고객들을 위한 안전장비를 다 갖추고 있는 최첨단의 카페리 선박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전에 유의하면서 많은 여객들께 기쁨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퀸 제누비아 2호가 취항하면서 목포에서 제주로 향하는 백길은 오전 8시와 오후 1시 하루 2차례로 늘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목포 수협이 떠난 위판장 앞으로 대형 카페리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신규 여객부두가 건설됩니다. 목포 신항에는 올해 철제부두 건설을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가 실시될 걸로 보입니다. 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목포 수협 물양장으로 사용되던 내양 부지입니다. 국제 여객선 터미널과 맞닿아 있는 이곳 부지 앞으로 바다를 메워 신규 여객선 접안 시설이 건설됩니다. 신규 여객 부두는 부두 폭이 60m에 암벽 길이는 270m로 27,000톤급 여객선이 접안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지난해 4월 서류상으로 공사는 이미 착수됐고 오는 2026년 9월까지 모두 495억 원을 들여 완공될 예정입니다. 신규 여객 부두가 완공되면 목포 국제 여객선 터미널은 기존 3만 톤급 부두에 이어 2선석의 대형 부두 시설을 갖추게 됩니다. 목포 내항의 여객 및 화물 수요 증가에 따른 접안 시설 부족을 해소하고 여객부두 운영을 위한 부두 시설을 확충하여 이용객의 편의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포 내양에 여객 부두가 신설되는 것과 함께 고화도 목포 신항에는 물류비 절감을 위한 대체 진입도로와 해상 풍력단지 조성을 위한 철제부두 건설이 추진됩니다. 철제부두는 3만 톤급 1선석으로 접안시설 240m에 모두 606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올해 예비 타당성 조사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희입니다. 목포시가 이번 주 전면 개편된 시내버스 노선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날부터 전체 버스 안내 단말기에 버스 정보가 노출되지 않는 등 곳곳에서 미흡한 준비로 불편이 잇따랐는데요. 목포시가 즉각 수정에 나섰지만 둘째 날에도 여전히 혼란은 이어졌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노선이 전면 개편된 목포 시내버스의 시범 운행이 시작된 이번 주. 시민들은 노선이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버스 안내 단말기마저 모두 먹통이 되자 출근길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문제를 확인한 목포시는 시스템을 정비해 복구를 모두 마쳤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날 해당 버스 정류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보이는 건 버스 배차 정보 대신 새까만 화면이었습니다. 일부 버스 안내 단말기는 이렇게 여전히 작동하지 않거나 잘못된 정보를 안내해 승객들이 혼란을 겪었습니다. 버튼을 눌러 새로 고침을 해봐도 기다리는 버스가 언제 도착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쭉 떠야 되는데 지금 인자 저기에서 그런가 안 뜨더라고. 타야 되는 버스가? 변경 됐으면 이제 그것도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좀 힘든 것 같고 어르신분들도 이제 가셔야 되는데 못 가시고 그러니까. 기존 정류장의 폐쇄로 인한 혼란 역시 이어졌습니다. 이용금지 현수막을 추가로 설치했는데도 주민들의 헛걸음이 계속되자 목포시는 전담 안내원을 추가로 배치했습니다. 이거 막고 하는데도 굴굿하고 또 들어오셔가지고 또 찾고 하시니까 저희가 또 좀 차단시키고. 목포시는 거점 정류장 4곳에 당분간 아침 8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는 안내원을 배치해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빨간색으로 대표되던 간선버스처럼 노선을 버스색만으로 구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 등 현장에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주로 타던 건 빨강색이었는데 지금은 초록색으로 바뀌었거든요. 얼른 초록색이 안 타지고 한 번으로 놓치지. 한 남학이 막 1번도 가보려고 3번도 가보려고 그냥 그런 거 없었구만. 장점은 그런 단점이 있고 또 장점이란 것은 내가 말한 충분히 홍보가 안 되었다. 노선이 그전엔 너무 방만하게 했는데 그걸 정리한 건 잘했는데 좀 더 신경을 써서 시민 편익을 생각해서 했으면 좋을 뻔했어요. 다음 주 시범 운영이 끝나자마자 학생들의 이용이 많아지는 신학기가 시작되는 만큼 보안이 시급해졌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최근 운전을 하다 도로에 난 구멍을 일컫는 도로 파임 현상 때문에 불편 겪으신 적 한두 번이 아니실 겁니다. 광주시가 신속복구반을 운영하고 있지만 보수 속도가 발생 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도로가 노후화된 데다 유지보수에 필요한 예산 부족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광주 평동산단의 한 도로. 대형 화물차들이 움푹 패여 있는 도로를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가고 덜컹거리며 그 위를 지나가기도 합니다. 도로 위의 지뢰라고 불리는 도로 파임 현상으로 차량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 발생한 도로 파임 피해를 수리한 장소 바로 옆에 보시는 것처럼 차량 바퀴보다 더 큰 구멍이 도로에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광주도심도 사정은 마찬가지. 도로에 파여 있는 구멍을 피하기 위해 이리저리 운전대를 돌립니다. 바퀴가 빠져가지고 사고의 위험성이 있어서 항상 보고 비켜가고 있는데 빨리 조치가 안 취해지고 있더라고요. 눈이 많이 내리기 시작한 지난해 12월부터 비가 많이 내린 이번 달까지 광주에서만 12,000개가 넘는 도로 파임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 접수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갑자기 차가 끌컹하면서 약간 뻥한 소리를 들었거든요. 쌍촌동 쪽으로 올라가는 길에 빨간불이 들어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타이어압이 공기압이 부족하다. 그 밑에 그 포트홀이 있었어요. 광주시와 5개 자치구가 18개 조 80여 명을 투입해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에 60개소씩 소화하고 있는데 재료도 지금 많이 소진 상태여가지고 좀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눈과 비만 오면 도로가 파이는 피해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노후화된 도로를 보수할 예산이 제때 투입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왕복 4차선 이상 도로는 597km로
차로별 거리를 더해 환산하면 약 5,000km에 달합니다. 이 도로를 포장하는 데 쓰이는 아스코는 6년 주기로 5cm가량을 깎아낸 뒤 다짐 공사 등을 통해 그만큼 더 씌우는 보수 작업을 해야 하는데 1km당 9천만 원가량이 필요해 노후된 곳을 재정비하려면 모두 780억 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해마다 투입되는 예산은 한참 모자랍니다. 광주시가 지난 2015년 광주 유대회와 2019년 수영대회를 앞두고 대대적인 도로 정비를 진행해 시기적으로도 도로 노후화가 많이 진행된 상황입니다. 수영대회를 대비해서 좀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서 좀 포장을 다른 해보다 좀 많이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24년이 되면서 노화됐고. 광주시는 도로복구가 시급한 24개 노선에 79억 원을 투입해 늦어도 5월 달까지는 도로 더 씌우기 공사 등 정비를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진도군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3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진도군은 로코노미를 실현한 진도 대파버거 협업과 진도군 공고앱 구축, 스마트 마을방송 체계를 구축해서 정보 접근성을 높인 점을 인정받았습니다. 목포시립교향악단은 다음 달 21일 목포문화예술회관에서 제130회 전기영주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연주회는 안톤 브루크너의 탄생 200주년을 기념해서 명상적이며 섬세하고 깊이 있는 음악적 표현이 돋보이는 그의 교향곡 6번이 연주됩니다. 완도군은 올해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 축소에도 불구하고 완도사랑 상품권 할인율을 10%로 적용하고 구매 한도도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할 예정입니다. 2019년 7월부터 발행된 완도사랑 상품권은 꾸준히 판매액이 증가해서 현재 2,100억 원을 달성했으며 올해는 500억 원을 발행합니다. 해남군이 수수와 토란, 메밀, 율무 등 토종 농산물 재배 농업인에게 헥타르당 50만 원의 종묘와 비료, 농약비 등 생산비를 지원합니다. 토종 농산물은 생산량이 적고 경제성이 낮아서 소수의 농가들에서만 재배하는 작물로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토종 농업 자원이 새로운 소득 특화 작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진행 중인 전국 시민행진이 어제 세월호 선체가 거치돼 있는 목포에서 도보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시민행진단은 세월호가 거치된 목포 신항과 목포역을 찾아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연 뒤 목포 시내에서 전남도청 앞까지 1시간 반가량을 행진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의 전국 시민행진은 제주를 시작으로 진도와 목포 등 전국을 행진하며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 인정과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 정기회의가 강진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정기에는 전국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 참석했으며 제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노동자 비자 확대와 외국인 범죄 예방 대책 촉구 건의안 등 7건의 지방의회 공동현안을 처리했습니다. 한편 전남도의회는 참석자들에게 강진 청자축제와 2028 전남 세계 도자산업 엑스포 유치의 필요성 등을 홍보했습니다. 김대중 교육감의 공약인 전남 학생 교육수당이 올해부터 지급되는 가운데 다음 달 4일부터 10일까지 수당 신청 기간이 운영됩니다. 전남 꿈 실현 공생카드로 명명된 전남 학생 교육수당 복지 상품 카드 신청은 전남교육청 누리집에서 할 수 있으며 지급 대상자로 확정되면 카드를 우편 또는 직접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남 학생 교육수당은 16개 군지역 초등학생에게는 1인당 매월 10만 원, 무안군과 5개 시지역 초등학생에게는 1인당 매월 5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목포해양대학교가 인천대학교와 통합을 추진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도내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전남 미래 100년의 동반자로 함께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영록 지사는 지방소멸과 대학 위기 현실에서 지난 70년간 도민의 사랑 속에 성장한 목포해양대가 수도권 대학과의 통합을 모색하는 것에 대해 아쉽다며 목포해양대 구성원의 충분한 논의로 수도권이 아닌 도내 대학과의 협력을 통한 상생 발전의 길을 찾아줄 것을 부탁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우리 저기 하늘 구름 많겠지만 내일은 흐려져 비가 오겠고요. 기온이 낮은 동부 내륙과 산간 지역으로는 눈이 섞여 내리기도 하겠습니다. 한편 오늘 날은 온화하지만 일교차가 크겠고 내일 밤부터는 기온이 큰 폭으로 하강하면서 추워지겠습니다. 급변하는 날씨에 건강 관리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서해안 아침 인직은 목포 3도, 한평은 1도로 다소 춥거나 쌀쌀하지만 낮에는 13도 안팎으로 온화해지겠습니다. 남해안도 낮 동안 해남이 13도, 강진은 12도로 포근하지만 아침 저녁에는 기온이 크게 내려가 쌀쌀하겠습니다. 흑산도 홍도와 최서남단 강원도의 낮 기온 11도가 되겠고요. 물결은 최고 3m까지 높겠습니다. 서해 남부 먼바다로 한때 비가 오겠고 물결도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만조 시간은 오후 4시 31분입니다. 금요일 밤부터는 기온이 급격히 하강하겠고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에는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쪼그리지 말고 쪼그리. 쪼그리지 말고 쪼그리. 그렇지. 쪼그리지 말고 쪼그리. 좋구나. 허리 보호대로 더 안전하게. 그렇지. 허리까지 안전해야 쪼그리지. 이제 쪼그리지 말고 쪼그리. 가득하라 달라요. 같이 쓸수록 매일 할수록 아름다움 가득. 브라이트닝 흡수 탄력. 매일 뷰티가 가득한 피부 뷰티풀. 마데카 프라임 인피니티 출시. 아파도 못 쉬지. 못 쉬니까 안 낫지. 어떡하지? 잠깐 타임. 테라플루 타임. 따뜻한 차처럼 흡수가 빨라 감기를 빠르게. 효과 빠른 감기약 테라플루. 마침내 새로운 의료관리 세상으로. 이제 스타일러에 전부 걸겠어요. 모든 것이 새로워진 전지적 올뉴 스타일러의 탄생. LG 스타일러 오브제 컬렉션. 방금 임플란트 끝났어. 이제 신경 안 써도 돼. 신경 쓰셔야죠. 관리 안 하면 붓고 피나다가 다시 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그러니까 검가드로 잇몸 관리. 검가드. 우리는 말한다. 누군가의 행동이 예측대로 흘러갈 때. 와, 진짜 과학이네. 근데 이 말은 어디서 시작된 거야? 침대는 과학입니다. 침대는 과학이다. 에이스 침대. 인크레더블 캐스퍼. 저는 12년째 쭉 더블 쿼터 파운더 치즈요. 두툼한 쿼터 파운더 패티가 더블로 들어가니까 이 맛을 누가 이겨? 고기 맛은 두께다. 이게 진짜 비프버거 더블 컵파치.